안녕하세요. 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값의 종류와 표현 방법 그리고 형식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산자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 제어 구조, 그다음 배열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값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값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값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5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될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값의 종류와 표현 방법 그리고 형식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값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계산을 꼭 해야 되고요. 그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학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루게 되겠죠. 이 수학식에서는 연산자가 가장 기본일 텐데 문제는 연산자보다 앞서서 피연산자인 이 값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값을 잘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바에서 값은 크게 정수라고 해도 정수를 구분하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형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값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진법 표기가 있거든요. 그 진법을 달리하게 되면은 얘는 십진수 같은 경우인데 십진수가 아니라 십육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십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다음에 이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일단 이걸 표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값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거시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똑같아요. 일단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그다음 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값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표기법을 아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정수라고 하는 녀석을 표기할 때는 좀 더 자세히 나눠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표현할 때 그냥 십진수를 표현하는 정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바 할 때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일단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 분류하는데 표기법은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64비트 형태의 정수는 L을 붙여 표현하긴 합니다. 이게 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정수로 나눠 보는데 네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형식 명칭도 각자 있습니다. 32비트 크기의 정수는 "너는 인티형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비트 크기의 정수는 이제 바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6비트 형태의 크기는 쇼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비트 크기의 정수는 롱형이라고 해요. 형식 명칭을 4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표기하는 방법이 같은데 '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값이라는 것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연산하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한다고 봅시다. 덧셈을 할 때 여기 바이트는 바이트 정수끼리만 연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CPU가 있잖아요. 그럼 CPU가 있으면 저희가 이 비트는 그 CPU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전기선들이 있는데 그 전기선에서 몇 비트를 사용해서 연산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전기선만 이용해서 연산하는 건데 근데 얘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어떻게 더해요? 못합니다. 왜냐면은 8개의 선과 32개의 선을 어떻게 엮어야 되는 거예요? 못 엮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요. 만약에 이제 굳이 둘을 연산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32 비트로 만들거나 얘를 잘라 가지고 8개 비트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트가 같아야 연산하거든요. 컴퓨터는 어쨌든 물리적인 장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다른 녀석끼리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뺄셈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다르면은 나눠서 연산해야 돼요. 변화를 하거나 형식에 대한 변화는 뒤에서 연산자를 배울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크기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을까요? 그죠? 그 이유는 컴퓨터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는 8비트 컴퓨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능이 좋아지다가 발전하면서 16비트 컴퓨터가 됐죠. 그러다 30비트가 됐다가 최근에는 64비트까지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비트 컴퓨터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윈도우즈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윈도우 키와 함께 I 키 눌러 보세요.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정보라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64비트 운영 체제에다가 64비트 CPU 기반을 쓰고 있다. 그렇게 나올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11세대 인텔 CPU고요. i3를 쓰고 있고요. 32기가의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마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면 이런 걸 봤을 텐데 이거는 64비트와 이제 32비트를 지원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64비트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기본 형태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에 64비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CPU를 쓰는데 왜 얘가 기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32비트 컴퓨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뭐 10년 전에 샀던 그런 노트북이 있다고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 32비트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소니 바이오를 갖고 있는데 걔를 열어 보니까 현재 CPU가 32비트 밖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노트북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32비트와 64비트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기본 정수형은 32비트로 이제 기본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64비트 쓰겠다라고 하면은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 L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법이 있는데 진법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는 뭐 2 진법, 뭐 3 진법, 4 진법, 5 진법 이렇게 모든 진법이 다 존재하지만 자바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진법을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지원합니다. 자바에서는 2 진법과 8 진법, 그다음에 10 진법, 16 진법 4 가지 진법을 지원하는데 진법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쓰게 되면 어때요? 뭐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10 진수인지 2 진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수학에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번역기가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비를 붙이게 되면은 얘가 이진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진수는 공을 붙이고요. 이제 10진수는 표현하는 거 없고 그다음에 16진수는 공 x를 붙여요. 자, 여기는 진법이기 때문에 진법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기를 좀 더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고 진법 표현한 다음에 크기를 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하고 계산한다라고 할 때 이 계산하는 건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죠. 왜냐면은 얘 크기가 몇이에요? 얘 32비트입니다. 왜? 기본이 32비트니까. 근데 표기법이 다르잖아요. 진법이 다른데요. 괜찮은 걸까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냐면 뭐 전기선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법은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다르지만 번역기를 한번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얘도 이렇게 바뀝니다. 얘도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은 다 이진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슈펜스로 쓰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기는 다 인트형이 될 거예요. 특별하게 표시한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L을 붙였다. L을 붙인 상태에서 얘하고 연산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의 크기를 맞춰 줘야겠죠. 그럼 얘도 L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는 형식을 나누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진법은 상관없는데 진법은 4 가지를 지원한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 진법을 사용할 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수값이 있는데요. 실수값은 크기에 따라서 2 가지로 나눠봐요. 일단 저희가 64비트가 기본 그런 실수형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수는 32비트가 기본이기 좀 그렇죠. 소수점과 이렇게 정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값의 표현 범위가 작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64비트가 기본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4비트의 실수값을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그런 형태의 크기를 갖고 있는 녀석은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데 플롯은 그냥 표현하면은 더블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뒤에다가 F를 붙여요. 형식 명칭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4비트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더블형이 되는데 뒤에다 만약에 내가 명시적으로 D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64비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수는 지수 표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소수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소수점을 중간에 끼는 것보다 이제 눈에 띄게 앞에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숫자 다음에다가 이제 점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2칸 간 거잖아요. 2칸 간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하지 않으면은 값이 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2 칸을 이제 옮겼다. 앞으로 옮겼다. 이 2 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여기 어딘가에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지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게 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제 이를 붙이죠. 요게 지수죠. 만약에 이제 크기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은 얘는 더블형이 돼요. 근데 더블형인데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또 D를 붙이면은 더블형이 되겠죠. 만약에 F를 붙이면은 32비트 플롯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 문자는 우리가 A, B, C, D, E, F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문자라는 것도 값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를 다룰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헛다운표 붙여 가지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헛다운표 붙이지 않으면 얘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기호가 아니라 저는 값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헛다운표 붙이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문자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 얘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65라고
이것도 저희가 문자를 다루는 부분에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니까요. 그때 설명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값의 형식 명칭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데 자바에서는 참이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지? 거짓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 기호예요. 참은 true로 표현하고요. 거짓은 false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런 형식 명칭은 우리가 불린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기본 형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크기에 따라서 int, 바이트, 쇼트, 롱 그리고 실수값은 더블형이 기본인데 이제 플롯도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불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정수의 크기에 따른 그런 분류, 그다음에 실수의 크기에 따른 분류, 문자형, 진리값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연산할 때 또는 문자를 다룰 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